지난해 7월 15일, 14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상무에서 전역했다. KT 심우준, SSG 김택형, 삼성 김무신, 계명전 김윤수 등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리그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가운데 한화에서는 포수 허인서 가 안방 깊이를 더할 자원으로 평가됐다. 효천고를 졸업하고 2022년 2차 2라운드 1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허인서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그의 신인 포수 중 가장 먼저 선택된 유망주였다. 첫 해에 1군 8경기를 짧게 경험한 뒤 바로 상무에 입대했으며 2023년 퓨처스리그에서 45경기 타율 3할 9푼 3리, 117타수 46안타, 4홈런 27타점 OPS 1. 073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화는 예비역 허인서를 정식 선수로 등록하지 않고 육성선수 신분으로 남은 시즌 절반을 퓨처스리그에서 보내게 했다. 7월 중순, 김경문 감독이 퓨처스 선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1군으로 호출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9월 확대 엔트리에서도 콜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년을 보류했던 것은 철저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한화는 시즌 종료 후 외부 FA 영입을 준비하며 보호선수 명단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허인서의 등록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는 허인서를 포함해 또 다른 유망주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육성선수 신분은 FA 영입 시 20인 또는 25인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하지 않아도 자동 보호가 가능하다. 시즌 후 한화는 FA 심우준과 엄상백을 영입하며 보상선수로 한승주와 장진혁을 KT에 보냈다. 허인서를 당장 1군에서 활용하며 가능성을 보고 싶었지만 베테랑 최재훈과 이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포수가 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허인서 또한 팀 사정을 이해하며 퓨처스 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차근차근 다져나갔다. 전역 후 한화로 복귀해 10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발휘했다. 퓨처스리그 최종 성적은 93경기 타율 2할 7푼 1리, 295타수 80안타, 13홈런 59타점 OPS 813이었다. 허인서는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처음 프로에 왔을 때는 바로 잘해야지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돌아보니 너무 서두른 것 같았다. 전역 후에는 급하게 보여주기보다 내 것을 차근차근 쌓아가고자 했다며 1군에서 뛰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확실히 준비된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역 후 장타력이 폭발한 것에 대해 신기하게 홈런이 자주 나왔다며 놀라움을 표한 허인서는 상무에서 1군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다양한 것을 물어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타격 쪽에선 입대 후 너댓 개월을 함께한 원준이 형에게 큰 배움을 얻었다. 우준이 형은 동기로서 상황에 맞는 플레이 방법을 잘 알려줬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2년간 퓨처스리그에서 컨택과 파워를 모두 입증한 허인서지만 원래 가장 강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수비다. 포구와 블로킹 같은 포수 기본기에 강점을 지닌 그는 송구 시 공을 빼는 속도 역시 뛰어나다. 신인 시절 그를 지켜본 카를로스 수베로 전 감독은 18세 선수치고는 공을 매우 능숙하게 잘 받는다. 살바도르 페레즈, 캔자스시티 로열스, 이후 이 나이에 이만한 재능을 가진 포수는 처음 본다며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5의 수상자와 비교하기도 했다. 허인서는 상무에서 방망이 연습만 한 것이 아니다. 수비 실력도 신인 때보다 확실히 많이 향상됐다고 느낀다. 특히 송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를 거치며 김경문 감독의 눈도장을 받은 그는 호주 멜버른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했다. 반년을 더 다듬은 22세 군필 포수로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1군 엔트리 경쟁에 뛰어든다. 올해도 한화 포수진은 베테랑 최재훈, 이재원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허인서가 잠재력을 입증한다면 대타 자원이자 세 번째 포수로 1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내 플레이를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다. 포수로서 수비로 어필하고 싶다며 군대도 다녀왔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야구뿐이다.
새 야구장에서 팬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하나 타선의 숨은 도화선 김인환, 두 자릿수 홈런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한화 이글스의 2025 시즌 핵심 과제는 장타력 회복이다. 최근 몇 년간 팀의 상징이었던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장타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화에게 김인환의 제도약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인환은 2022년 16홈런을 기록하며 신인왕 경쟁에 나섰던 기대주였다.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부진과 부상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50경기 출전에 그쳐 1홈런, 타율 0.237에 머물렀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다고 털어놓은 김인환은 팔꿈치 부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내 실력이라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며 재기를 다짐했다. 김인환은 부진의 원인을 자신의 강점인 장타력을 잃어버린 데서 찾았다. 타격 폼에 변화를 줬는데 오히려 내 장점을 해치는 결과가 됐다며 올해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나 구단은 여전히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인환은 최근 5년간 노시환, 최은성을 제외한 국내 한화 타자들 중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해 지난해 보여드리지 못한 제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다는 김인환의 각오는 확고하다. 1루와 외야를 오가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의 유연성 역시 한화의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한화의 2025 시즌 성적은 김인환을 비롯한 젊은 타자들의 장타력 회복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김인환이 다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의 제도약이 하나 타선의 폭발력을 되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가 키워야 할 좌타 거포, 김경문 감독이 주목한 이유, 강점을 더 살려서 2년 전부터 타격을 지켜봤는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지난해 7월 14일 내야수 김인환을 1군으로 불러올리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2년 팀 내 최다인 16홈런을 기록했던 그의 장타력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경문 감독은 수비가 약해서 가진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다. 활용하지 않기에는 아까운 선수라 봤고 2군에서 외야 수비 훈련도 시켰다고 말했다. 1루에는 최은성과 안치홍이 자리하고 있어 김인환이 뛸 자리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김경문 감독은 그의 활용 범위를 1루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야까지 넓혔다. 1군으로 콜업된 이후 좌익수로 27경기, 23선발, 17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이난희가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으니 타격 지표가 약한 우리 팀 입장에선 써야 한다. 내년에는 외야에서 편하게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감독의 계획이었다. 외야 수비는 큰 실수 없이 적응했으나 기대했던 타격이 다소 아쉬웠다. 7월 콜업 직후에는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 7월 21일 대전 기아전에서 곽도규를 상대로 역전 3런 홈런을 터뜨린 뒤 8월 말까지 한 달간 주전으로 기회를 받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9월 들어 반등했으나 최종 성적은 51경기 타율 2할 3푼 7리, 131타수 31안타, 1홈런 7타점 OPS 576이었다. 시즌 종료 후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를 마친 김인환은 지난달 27일 오른쪽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큰 부상이 아니기에 시즌 준비에는 문제가 없으며 시즌 중 느꼈던 통증의 원인을 없앤 셈이다. 김인환은 참고 뛸만 했지만 검사 결과 수술이 더 낫다고 해서 받았다. 팔꿈치 통증, 탓을 하자면 핑계일 뿐이다. 내가 잘하지 못했고 실력 부족이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전반기 거의 2군에만 있다가 감독님 덕분에 1군에 올라갔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고 싶었지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왜 안 될까?를 고민하며 자책도 많이 했다며 재작년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열심히 했지만 부족했던 만큼 생각을 바꿔 변화를 주려고 한다 고 다짐했다.